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이 유럽연합과 반도체, 전기차 등 탈탄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일본은 미국과도 탈탄소 공급망 구축 협력에 나섰는데 모두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전 테크노파크는 5월 17일까지 특화시설인 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로봇 산업 컨설팅 및 서비스 국방 로봇, 메카트로닉스 지능형 기계 등 로봇 산업 관련 기업 또는 기관 5개사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대학가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미국 정치권도 표현의 자유와 반유대주의를 놓고 대립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4월과 5월이 교차하는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섹터와 종목들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구리값 상승에 탄력받았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와 함께 HL 만도를 필두로 강세 보였습니다. 저희와 지난주 함께 하셨다면 아마 강한 수익 만들어 가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휘두를 섹터와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 매일매일 놀라도 되는 건가요? 오늘도 아침부터 시장을 보면서 전문가님 생각만 났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신 전력 설비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오늘 모두 다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기분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옆 나라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엔저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일본 금융당국이 이 외환시장 개입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조금 올라다가 약간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옆 나라는 옆 나라 사정이고, 자, 우리나라장을 지켜보자라고 하면은 외인 기관이 매수세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면서 2680선을 완화 회복을 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정전협정이 마무리가 간다는 뉴스가 사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가도 잡히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들면서 다시 투심이 회복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자동차 업종하고 아마 금융업종이 굉장히 강할 건데 금융업종 쪽에서도 금융지주 이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업종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수익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매일매일 놀랐습니다. 금요일 날 추천을 했는데 오늘 바로 갔어요. 오늘 바로 가면서 모멘텀이 뭐였냐 확인을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삼형제 다 전장 관련주인데 조금씩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은 HL 만도만큼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그중 한 종목은 굉장히 아직도 수급이 견고한 흐름이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아마 5월 13일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거 흐름 따라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은 이 종목도 한번 큰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저 PBR 쪽 안에서는 보험 쪽을 유의 깊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요, 전문가님, 레이저 옵텍이나 파마 리서치 등 미용기기 관련주도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한 탄력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용기기 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아마 오늘 수급이 처음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놓쳤던 부분이 후숙 시세를 화장품주를 추천하고 이제 미용기기도 당연히 추천을 좀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처음 굵은 수급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는 걸 보니까 상승 흐름은 제가 봤을 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미용기기 쪽 살펴봤는데요.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양대 지수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수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굉장히 보면은 모양이 한숨 돌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지수 차트가 이게 차트가 대로 가려나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시청하면서 굉장히 많은데 차트라는 게 이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코스닥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코스닥 코스피 비슷한 차트 모양이지만 자, 여기 밑꼬리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죠. 제가 일전부터 장을 계속 짚어드릴 때 드렸던 말씀이 어떤 거냐. 자, 이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거래량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거래량 센 밑꼬리를 맞춰주니까 요거 받친 흐름으로 인해서 자, 조금 편안하게 다시 상승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자, 외인 자본이 이탈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탈이 있긴 있었는데 이탈 정도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있진 않다라고 일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이탈한 금액에 비해서 지수 하락은 굉장히 깊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다시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거래량 없이 편안하게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코스피 보실게요. 자, 코스피가 오히려 지금 흐름은 좀 더 좋습니다. 역시 밑꼬리 거래량 받칠 때 저점인지 거래량 받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유구간 있죠. 이때 거래량이 확실히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이 편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코스피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투심이 좀 더 좋아서 탄력적으로 수급이 붙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간단히 이게 좋다라고 의미하는 것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라는 거는 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강보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큰 시세 분출의 전초 단계가 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자 흐름을
현금 유동성을 조금 투자 비중 쪽으로 확실히 몰아넣으셔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차트 그리고 지수 그리고 수급까지 살펴봤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투심이 좋아서 탄력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계좌를 적어도 깡통을 찰 일은 없다라는 거를 일단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 횟수 줄이는 거. 매매 횟수를 줄인다는 게 여러분들 너무 빠른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사모으시는 경향들이 특히 초보분들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 수익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절대 계좌 불어나는 데 도움 안 됩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요. 소수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오히려 조금 늦지만 계좌 불어나시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셔야 됩니다. 자, 주식에서 가장 간단한 로직은 오르기 전 걸 사가지고요.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를 때 사가지고 내가 꼭지점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자, 꼭지점에 못 팔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손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탈출하는데 오래 걸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종목 매도 타이밍 가르쳐 드리면서 자,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죄다 달라붙는 창구가 어디냐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하면 예시를 드려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고점에서 물량 받아주니까 예? 일부러 고점에서 자전 터트리면서 자꾸 물량 이쪽으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돈 벌어야 되니까 다 물량 떠놓으려면 자전 터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매매를 안 하셔야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고 여러분들도 정석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절대로 고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자, 워렌 버핏이 말하죠.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시장은요. 자, 기다림이 모르는 자가 기다림을 아는 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투자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은 자,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조금 떨어졌다고 떨 필요도 없고요. 조금 올라간다고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다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딱 사면은 자, 목표가 올 때까지는 계좌 하루에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진짜 급등주 하시는 거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만 봐도 무방합니다. 저야 업이니까 이거를 맨날 시장 동향 파악하면서 맨날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 사놓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멘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기. 이게 이제 너무 단기에 절여져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분들이 다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에 얼마나 만만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아, 나는 이거 소액으로 한 담배값 정도를 벌 거야. 근데 담배값 정도를 벌러 오는데 리스크가 급등주만 하거든요. 그런 분들 단기만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담배값 벌러 들어왔다가 있는 것도 다 날리고 나가게 돼요. 되게 오만한 생각입니다. 주식을 하실 거면은 꿈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리스크가 가득한 투자를 하는데 뭐 담배값만 벌고 나오실 겁니까? 아닙니다.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큰 돈 버시려면은 목표가 세워두고 그리고 기다리는 법 배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 관점이 필요한 건데 자신만의 매매 관점을 세우셔가지고 자, 기다리는 법도 한번 배워보고 목표가도 세워보시고 이렇게 쭉 매매를 하셔서 여러분들 한 종목 들어가서 3% 5% 담배 한 그루값 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주식으로 솔직하게 차도 바꾸고 했거든요. 큰 돈 벌어보시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에 올라타는 것 제발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실 때마다 늘 해주시는 말씀이라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머릿속에 쏙쏙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4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이 시작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노동절을 앞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골든 위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럴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유, 앵커님 모멘텀을 다 설명해줘서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자 실수를 오늘 했군요. 예, 잘하신 거예요. 오늘 추천드린 건 항공주 갖고 왔습니다. 항공주를 왜 추천을 하냐?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가 약세예요. 하나가 약세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기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관광객이 늘었다라고 다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 약세가 굉장히 큰 한몫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보고 엔저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역대급 관광객이라고 하죠. 자,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굉장히 느는 추이라서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뭐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호텔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약간의 상승은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자, 해운운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봉쇄고 뭐 이란이 뭐 선박을 공격했네, 해적들이 뭐 날뛰네 해서 뭐 이걸 뺑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서 뭐 운임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뺑 돌아오면은 당연히 연료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임이 높아져요. 하지만 급한 물건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항공편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팬데믹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팬데믹 때도 그 수에즈 운하에 대형 선박 사고 나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냐고 물류 대란이 한번 났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로 항공 운임을 많이 쓰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했던 기억 전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테마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자, 운반이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다,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항공주를 추천을 했고, 그리고 항공주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유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자, 자리들이 주봉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리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다.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자, 요거 떨어진 거 악재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자, 유가 상승은 항공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흥구선교,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거 오르는 동안 당연히 대한항공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모멘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오히려 호재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적기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중동 이슈 터져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선반영 받았습니다. 얘는 유가 올라서 이미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려고 여기서? 네, 이미 선반영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항공주 대장 대한항공 추천을 일단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로는 부대장주 아시아나항공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이고요. 주봉이고 어느 정도 바닥 잡고 2주 연속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시아나 조금 좋은 게 제가 늘 거래량 좋아해서 이런 장대 거래량 하나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스몰캡 매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제 시총 낮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트 모양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네어가 지금 가장 좋아요. 어떤 거? 제가 좋아하는 밑꼬리 거래량. 자, 그리고 바닥 인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얘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보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 아무래도 시총이 앞선 두 종목보다는 낮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해당 테마대로, 제가 예상하는 테마대로 갔을 때는 더 충분히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복습 하나 해보면 요 차트 모양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딱 시청자에서 N자 파동이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 100점. 자, 요 파동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위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몰캡 관련주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자, 신청하시면은 나머지 두 종목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섹터 항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짚어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본 입찰이 진행된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까지 주가 흐름을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시점에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그 합병 이슈는 기존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합병 이슈로 가는 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그 관련 한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 IDT 이쪽으로 시세가 좀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항공 쪽으로 시세가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상 운임 쪽 이제 접근을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전저점이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바닥이라는 매수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당장에 이제 분할 매수보다는 공격적으로 딱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실 딱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는 자리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전저점 이탈 여부 마감 기준입니다. 복마감 기준으로 일봉마감 기준으로 전저점 이탈 여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목표가도 정고점 이전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에어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진에어를 다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같으면은 가격을 자 15,500원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도 자 16,000 조금 아래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종목 손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전저점이 12,000원에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감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 자, 급등주 특징이 뭐예요? 한번 털고 가요. 무조건 고를 팝니다. N자 파동도 원리가 털고 간다라는 원리잖아요. 털고 간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 복마감 기준으로 아마 전저점 이탈이 확인됐다. 음봉이 여기까지 찍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지점을 이쪽으로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항공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스몰캡 관련한 투자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자료 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투자의 길잡이로 이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목 이걸 얘기를 드리면은 자,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N자 파동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N자 파동 공부를 하면서 제가 N자 파동형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 해당 종목은 N자 파동이 살짝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종목도 이것도 N자 파동 똑같은 모양으로 아마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삼성중공업 조선 관련주고요. 해당 종목은 대형주답게 조금 느리게 갔지만 그래도 1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거 목표가 공개해드렸죠. 콘텐츠 하면서 추천하고 목표가도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얼마? 11,000원입니다. 이거 자꾸 까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거 끝까지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지금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보시는 거는 뭐 약간 인고의 시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초 추천했던 시점에서 아직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까지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표가 잡고 그냥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요거 힌트를 한번 다시 드리고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샛별형 캔들 제가 교육을 해드리면서 자, 지금 샛별형 위치에서는 하나갤러리아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추천을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4월 15일 방송 공부해드렸던 제주은행 이 거래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26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1거래일 만에 HL만도 1거래일 만에 오늘 17%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추천을 드리면 제가 다른 종목 실적 발표를 언제인지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 방송 원고 1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방산
지난주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자신 없지만 왠지 갈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것도 4월 18일에 방송 언급하고 1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펙코 종목도 같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빅텍에서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스펙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긴 수익을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해안과 또 종목 선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육 자료도 있고요. 강타자 기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다시 자랑해 주실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니드도 같은 날 추천해서 1거래일 만에 이제 3대장 잡아가지고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월 14일에 방송 언급해드렸던 토니모리 3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트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5일에 방송 언급하고 7거래일 만에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추천하는 날 물렸다고 종목 상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죠. 자.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6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가장 수익률이 단기간에 크죠. 3월 28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6거래일 만에 70% 이상 시세가 나왔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마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대장이 바뀔 것 같은 움직임도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자랑들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나 강타자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타자 기법이 뭐길래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바로 공개가 되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일단은 기법의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제 매매 관점은 기존에 한번 교육을 시원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오픈을 했는데 일단 돈 들어오는 것부터 봅니다. 첫 번째로 돈 들어오는 것부터 보고, 첫 번째로 자금, 돈, 두 번째로 모멘텀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기계로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기계가 잘 작동이 표시해 주는 게 별로 종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에 연관된 걸 추천을 많이 못 드리는데, 자, 이거를 지금은 없어서 인간망범비가 직접 드리지만 이거를 기계가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관점은 기계가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리고 이 기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박스권 수렴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급등 전조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저는 추천하는 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전 눌림목 매매라면 저는 별로 싫어하지만 눌림목 매매가 이번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하는데 거의 추천드리는 게 초입 매매예요. 저는 눌림목 매매도 사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 매매가 아니라 초입 매매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선행성 지표로 뜨기 전에 잡아드린다는 점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돌파 직전 타이밍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파 직전에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한다는 게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평단가를 잡아주는 것만큼 저는 주식의 매수 기술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법을 제가 PDF 자료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은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예시 종목 한번 보시러 가실게요. 첫 번째 종목은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한 이삭 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 20% 이상 다 수익 인증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게 되면 넥스틸. 이거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냐.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20거래일 만에 지금
굉장히 강세 보여서 올라가고 15% 이상은 수익을 보시고 계신데 자 이거 목표가 제가 공개했었죠. 첫 방송 때. 자 얼마냐? 이것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1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법 사셔가지고 첫 방송에서 첫 런칭할 때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그냥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라고 꾸준히 대답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아직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 3월 18일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7거래일 만에 플러스 15%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저희가 이격도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려서 아직도 괜찮습니다. 더 갑니다라고 안내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 종목들이 여러모로 레전드가 많아요. 그 3월 28일에 2개 추천했는데 2개 다 50%가 넘게 갔거든요. 3월 28일 날 히든 종목을 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5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 오늘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광타제 기법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위주로 포착을 해준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HLB 종목이고요. 3만 원대 포착을 했고 이거 10만 원이 고점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무려 30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강타자 기법 그냥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이런 부분에서 표시가 안 난다. 그리고 급등 초입에서 잡아준다는 사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예시 보시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자, 급등 초입에서 잡아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도 15,000대 포착을 해서 무려 79,6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종목도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자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신호가 2개가 떴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시면 차트상 별다를 게 없는 구간에서 2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의미 있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강범규의 시점이 기계가 딱 잡아서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럴 때는 진짜 묶고 더블로 한번 가가지고 곽철용이처럼 자 낭만 있게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42,000원대 포착을 해서 자 고점 20만 원 넘습니다.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강타자 기법 교차 검증 시스템을 딱 2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하시면 되냐? 자, 파라볼릭이라고 선물하시는 분들이 선행성 추세 지표로 쓰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고체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설정 방법이 차트에서 우클릭 딱 한 다음에 보조 지표 추가 누르시고 PSAR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고 닫기 하시면 자 캔들 위에 점이 이렇게 뜨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 캔들 아래 점이 뜨는 애들이 상승 추세를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힌트를 드리는데 간혹 돈이 들어오는 거를 기계화했기 때문에 수식화했기 때문에 21선 막 위에서 뜰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21선에서 살짝 위에서 걸쳐서 올라갈랑 말랑 할 때 자, 21선 위에서 거의 걸쳐서 위 상승 모멘텀 잡았을 때 상승 그 꼬리 잡았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좀 더 효과가 굉장하다는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간혹 21선 밑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늘림목 매매가 될 수 있고 초입 매매를 지향하는 기법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매수를 지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타자 기법 교육 자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체 비용 안 받고 신청만 하시게 되면은 무료로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 모멘텀, 차트를 분석해서 녹여낸 것이 강타자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일일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타자 기법을 통해서 포착되는 종목들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매수가는 55만 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이죠.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였는데 오늘 종가는 51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단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이제 평단 근처에서 어떤 기점을 잡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제가 가늠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이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갭 떠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은요. 갭 떠서 들어가는 종목은 앞으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하세요. 자, 더 갈 것 같아도 절대로 어떻게 한다? 진입금지. 갭이 떠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진입금지입니다. 무조건. 더 가든 놔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버스는 놔주는 겁니다. 해당 종목 상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 돌렸어요. 추세는 돌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느 정도 저점인지는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긴 되는데 사실 차트 모양의 고점에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일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보유를 진행을 하시는데 자, 지난 저점인 47만 원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평단선에서 전량 정리를 하시고 좀 더 모멘텀이 세고 강력한 종목으로 종목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양유업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47만 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47만 원을 이탈할지 아니면 여기서 밀려 올라갈지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평단가 부근에서 전량 정리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남양유업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루닛이고요. 루닛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5,600원 30%요. 65,600원에 30%요. 네, 루닛 의료 AI 관련주죠.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면서 오늘 54,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라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루닛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다행히 제 관점에서 일정 부분 돈 들어오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조금 걸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 종목 넣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21선 위를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데 저항 맞고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부분은 기존 매물대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AI 의료기기도 분명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테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평단이 조금 여유 있게 나오시려고 하시면 사실 추매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30%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평단을 조금 탄력적으로 낮추려고 하면 그만큼 비중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목표 타겟가는 1차로 7만 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로 7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리 타이밍은 7만 원부터 분할 매도로 7만 8천 원까지 한번 매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자, 궁금하신가 봐요. 기간을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기간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이제 제가 드리는 게 추천하면은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되게 영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는 기간까지 맞추면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무당이에요. 사실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고 이게 테마의 순환이라는 게 사실 내일 갈 것 같아도 한 달 걸리는 종목이 있고 이거 좀 기다릴 거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내일 좀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돈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서 매매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루닛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7만 원, 2차 목표가는 7만 8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는 18,500원이고요. 비중은 12% 담으셨다고 합니다. 카지노 관련주죠. 앞서 저희가 항공주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강원랜드 오늘은 15,19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랜드 종목 같은 경우가 내국인 카지노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실적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종목은 사실 이게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강원랜드가 1차적으로 상승이 기대됐던 모멘텀이 격리 해제입니다. 격리 해제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 해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랜드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막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온라인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예상만큼 실적이 굉장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강원랜드 실적이 워낙 깡패인 기업이라서 해당 종목도 평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단이 지난 고점 근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유하시다가 자, 우리가 가격대를 15,500원을 확실하게 돌파 수렴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요거를 추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평단을 17,000원에서 6,500원까지 낮추신 다음에 요것도 탈출을 목표로 매매 계획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강원랜드까지 살펴봤습니다. 15,50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 후에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맨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AI 시대와 맞물려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는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세가 조금 나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거 진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만큼 시세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진짜 전성기 시절이 지나고 다시 들어오는데 또 옆 나라랑 경쟁을 해야 돼서 이 실적 구조가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굉장히 박스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은데 해당 종목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를 그냥 계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자, 유리기판 열처리 기술 시장을 선도를 하겠다고 무려 대표님이 10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안 가냐? 얘도 유리기판인데 해서 여러 가지를 뒤져봤는데 실제로 유리기판 소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소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주기도 엮이기도 해요. PBR이 0.59밖에 안 됩니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박스권만 왔다 갔다 하던 해당 종목이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옥석 가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조금 지나고 진짜라는 게 많은 대중들에게 밝혀지게 되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사업 영위 목적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유리기판 상반도체 소자 사업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해당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주기도 하고 꾸준하게 진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했던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차트 뭐가 중요해요? 자, 앞에 박스권에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횡보만 이렇게 박스권만 그리다가 자,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뭐 주목해야 된다? 거래량.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게 가장 좋냐? 자, 제가 드리는 종목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왔는데 안 가네? 얘 아직 안 갔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테마에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차트 보고. 자, 여기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오는 흔적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이고 어느 정도 수렴을 거래량, 기존 물량에 대한 피로감을 거치니까 자, 편안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살려면 이런 종목 사야죠. 뭐하러 피롭틱스 오늘 저도 추천을 하긴 했지만 피롭틱스 오늘 팍 쏘는 거 그런 거 뭐하러 들어갑니까? 유리기판 하려면은 내가 놓쳤다, 오르기 전에 못 샀다 그러면 이런 종목 사셔야죠. 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유리기판 쪽뿐만 아니라 HBM 쪽도 강했는데요. DI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HBM 검사 장비 쪽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세 테마 잡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조금 관련주로 약간 이제 약시세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의 테마 강풍이 일단 한 템포 지난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각을 받는다라고 해도 큰 시세가 사실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테마가 끝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HBM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양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자동차주 설명을 드릴 때 자, 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실적이 오를 게 너무 기대가 됐고 이미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도 오르지 않은 거고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해당 종목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자,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HBM 관련주는 좀 매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HBM 쪽도 유심히 살펴보자. 우리 반도체 대형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를 쫓아가기보다는 안정적인 평단가에서 종목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강타자 기법을 통해서 매매 전략도 제대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대한항공, 중국, 일본 관광객 증가 기대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로 열처리 시장을 선도하며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정답은 찾아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